곧 최종 에피소드가 얼마 남지 않은 귀멸의 칼날 12귀월들은 귀살대의 주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현부터 상현의 과거와 능력 그리고 최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현 출신 쿄우가이입니다. 하현육의 자리를 잡았으나 안구에 X 표시가 있는 쿄우가이는 무잔에게 자리를 박탈당한 하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12귀월과는 다르게 눈알에 X 표시가 있으며 다시 12귀월로 돌아가기 위해 인간을 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깨에 장구를 치고 방구조를 바꾸며 한 저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이었을 당시 작가의 꿈을 키워오며 살아왔지만 노력 대비 결과는 참혹하였으며 자신이 쓴 글이 짓밟히는 상황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평생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쿄우가이는 하현 자리를 박탈당한 뒤 탄지로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 수련하지도 않았던 탄지로의 호흡에 개털려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그래도 나름 하현 출신인데 너무 약해 빠졌구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탄지로는 너의 혈기술이 대단했다 말해주자 이 말을 진짜로 믿으며 눈물을 보이고 사망하였습니다. すごいか。すごかった。 다음 찐 하현육 카마노에입니다. 쿄우가이를 이기고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카마노에는 하현들 모임에서 첫 등장을 하였는데요. こんなことは初めてだぞ。 여장을 한 무잔을 보며 이녀는 뭔가 생각하다 무잔님이구나 하고 금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なんだこの女は。無惨様だ。 무잔이 잔소리 좀 하자 그딴 걸 우리한테 따지냐 생각하고 일격에 죽어버린 하현입니다. こうが読めるのか。 다음은 하현호 루이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오니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가족을 모아 살아왔던 루이는 실을 사용하여 혈기술을 부리던 하현이었는데요. 앞에 등장하였던 쿄우가이와는 다르게 상당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루이는 엄청나게 약해 빠진 몸으로 태어나 빌빌거리던 시절 무잔이 루이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무잔의 말을 듣고 오니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얻는 대신 인간을 잡아먹던 루이를 보며 루이의 부모는 루이를 죽이고 같이 자살을 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루이에게 칼을 겨눈 부모를 루이가 일격에 죽여버리고 죽기 전 엄마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말하며 사망합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루이는 오니가 된 후에도 자신보다 약한 오니들을 가족으로 두며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탄지로보다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으나 기둥인 기우가 나타나자 개털리며 죽어버립니다. 죽는 순간에는 과거 부모의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지옥으로 가버리게 되었네요. 다음은 하현 사사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잔이 불러들인 하현 모임에서 등장한 하현들은 개빡친 무잔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私よりも鬼狩りの方が怖いか。 하현사 무타고는 기회 좀 한번 달라하자 일격에 사망해버립니다. 이후 뭔 깡따구인지 무잔 앞에서 빤스런을 쳐버린 하현삼 와쿠라바는 여기만 벗어나면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일격에 사망하고 하현이 로크로는 앞이 좀 많이 좀 달라 얘기합니다. 어디서 명령질이냐며 무잔은 로크로까지 골로 보내버리는데요. 여기서 무잔 오타쿠인 에무는 자기를 마지막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말하자 무잔은 자신의 피를 더 넣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気に入った。 에무는 무한열차편 최종 보스였으며 잠도깨비로 불리는 하현이었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과거가 나오지 않았으나 에무는 인간 시절부터 개사이코패스였던 게 밝혀졌습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였고 의사도 아닌데 의사인 척하였으며 암환자에게 완치를 하였다 말해준 뒤 사실 이건 개구라였다며 상대의 고통을 즐겨보는 사이코였는데요. 무한열차에서도 좋은 꿈을 꾸게 만든 뒤 마지막에 절망을 주며 사람을 잡아먹는 사이코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한열차편에서 탄지로는 자해를 하며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 엠무를 상대하였는데요. 이노스케와 함께 엠무를 이기게 되었으며 여기서 엠무는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였다 말하며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현과는 차원이 다른 상현 중 제일 아래에 위치한 규타로와 다키남매는 과거 스토리 때문인지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규타로는 유곽에서 태어났으며 생긴악구와 냄새로 인해 걷기만 하여도 돌을 맞기도 하였으며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この世にある罵詈雑言はすべて 벌레와 뱀을 잡아먹으며 생활하였으나 동생 다키가 태어나면서 반짝 인생이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쁘장한 외모인 다키가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모든 게 풀릴 거라 생각하였지만 다키가 사고를 치게 되었는데요. 사무라이 손님 누나를 찔러버리며 실명을 시키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규타로가 나간 사이 다키는 산채로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복수를 성공하였지만 둘 다 죽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때 도우마가 나타나며 남매는 온이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お前らに血をやるよ 상현까지 올라선 남매는 유곽에서 탄지로와 텐겐과 싸움에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다키는 틈만 나면 목이 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규타로는 텐겐도 혼자 썰어버리고 방심하지만 않았다면 이들을 전멸시켰을 수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목이 썰려야 죽는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 1대1로는 이기기 매우 어려운 상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상현호 교코입니다. 항아리 속에서 거주하는 특이한 체질 중 하나로 교코는 과거 타고난 사이코패스로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죽인 동물과 생선 사체를 항아리에 보관하며 노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님은 어브라 교코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로 부모까지 죽어버리자 교코는 사이코패스적인 취미가 동물에서 인간으로까지 번져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거 때문인지 상현이 된 현 시점에서도 항아리 속에 자신의 작품을 보관하는가 하면 어류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이치로와 싸움에서는 혈기술로 일격에 수옥에 갇혀버리게 만들며 사실상 기둥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심한 탓인지 각성한 무이치로에게 본 모습까지 보여주었지만 목이 썰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난다 다음은 게이아비안 상현사 한텐구입니다. 함께 등장한 상현사 한텐구는 상현 모임에서도 살짝이에는 뭔가 싶은 모습을 보이며 약자의 향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목이 잘리면 히로에락이라는 도깨비가 등장하며 이들마저 무너지게 되면 최종 모습인 조아쿠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 뒤에 달린 4개의 장구를 이용하여 나무뱀을 활용하는 조아쿠텐은 특별한 혈기술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상현답게 조아쿠텐을 상대하며 한텐구까지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 싸움에서는 칼로지가 조아쿠텐을 상대하였으며 탄지로는 한텐구 목을 노려 상대를 하였습니다. 과거 한텐구는 구라쟁이였으며 자신은 무조건 약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허언증이 지적받자 처자식을 죽여버리고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 재물에 손을 대는 등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형 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며 야비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데요. 싸움에서도 이런 야비한 면모를 잘 보여주었으나 끝내 탄지로 손에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상현사 무투가 아카자입니다. 전투광으로 불리며 끊임없이 단련을 하는 아카자는 다른 상현들과 다르게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이따 나올 과거 때문인지 여자는 죽이지도 먹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빨리 강해지고 싶다면 인간을 먹으라는 도우마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였는데요. ごく心配したんだぜ 과거 병든 아버지 병수발을 위해 도둑질을 하였던 아카자는 가난한 인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로 계속 소매치기를 하다 성인 남성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형벌을 버티고 나였는데요. 광기를 보여주며 형벌을 버티는 아카자를 본 아버지는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고 바르게 살라는 말을 아카자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삶의 목표가 사라진 아카자는 이후 사람들을 패며 돌아다녔는데요. 아카자를 한 도장에서 스카우트를 하였으며 케이조 관장을 통해 아카자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케이조 관장의 딸과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지만 케이조 관장을 시기하던 다른 도장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타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게 되었는데요. 눈이 돌아가버린 아카자는 혼자 67명이 넘는 다른 도장 사람을 맨손으로 죽였으며 이후 무잔을 만나 오니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과거를 잊은 아카자는 오직 강함을 인정하기 위해 살아왔으며 쿄주로를 포함한 여러 기둥을 죽여왔는데요. 무한성편에서는 탄지로와 기우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새로운 세계를 접한 탄지로에게 기척도 없이 목이 베어버리고 맙니다. 상현답게 목을 직접 붙이고 재생까지 하여 두 사람을 죽일 수 있었으나 인간 시절 기억이 돌아오며 스스로 소멸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은 상현이 도우마입니다. 태어난 시절부터 신비스러운 외형을 타고난 도우마는 만세극락교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신과 같은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 있던 도우마는 자신의 부모는 물론 다른 인간들까지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색을 밝히던 아버지가 바람을 피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뒤 자살하였고 도우마는 이를 보고도 방이 더러워졌으니 환기를 해야겠다고만 생각하였는데요. 이후 도우마는 오니가 되면서 오는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고 한 남매에게 피를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무한성편에서는 신호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현들 중에서도 확실히 다른 강함을 보였는데요. 기둥을 압도하고 신호부를 흡수하였으나 신호부는 자신이 먹힐 것을 알고 온몸에 독을 퍼뜨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나타난 카나오와 이노스케와 싸움에서 독이 퍼지자 도우마는 목이 베이고 맙니다. 여기서도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준 도우마는 사후세계에서 신호부와 재회를 하였는데요.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본다며 신호부에게 함께 지옥에 가자는 고백을 날렸으나 빠꾸를 먹으며 소멸하였습니다. 마지막 상현 최강자 코쿠시보입니다. 무한성편 최종 보스이며 전집중 호흡을 사용하는 코쿠시보는 상현에서도 남다른 왁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무잔을 가지고 놀던 요리이치와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검사로서 수행을 하던 중 요리이치의 엄청난 재능을 보고 코쿠시보는 질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호흡 자체를 타고난 요리이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쭉 붙어 있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요리이치는 절로 떠나겠다며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귀살대가 된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와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요리이치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진 상태였으며 코쿠시보는 또 한 번 격차를 느끼고 맙니다. 요리이치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 코쿠시보는 초조함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호흡을 쓰는 검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무잔이 코쿠시보 앞에 나타나며 코쿠시보는 도깨비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잔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코쿠시보는 당시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 무잔에게 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리이치가 죽기 전 마지막 만남을 가졌으나 선체로 죽어버린 요리이치를 베어버리고 사실상 귀살대 세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킨 주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한성편에서는 12개월 최강자답게 무이치로 왼팔을 가볍게 잘라버렸는데요. 이후 사네미와 싸움에서도 가볍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기둥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네미의 희귀한 피 때문에 순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네미도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위험하다 싶었다며 밀리고 마는데요. 이때 귀살대 최강자 교메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교메이를 보며 이 정도로 강한 검사는 정말 오랜만이라며 합을 나누었는데요. 검을 변화시키고 목이 잘리며 기둥들과 싸움에서 코쿠시보는 최종 형태로 변화합니다. 등 뒤에는 촉수가 나와 있으며 뿔이 자라고 제대로 마시간 모습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원하였던 모습인가 생각하며 급자괴감에 빠지며 몸이 무너져 내리고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악역들조차도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있는 12개월 영상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わかったか。